안녕하십니까. 아동간호 특강을 준비한 톡앤톡 박선생입니다. 오늘도 내용은 쉽게 핵심 포인트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장과 발달에서 이번 하나 간호 중에 세 번째 시간으로 고위험 신생아 간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위험 신생아 간호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미숙아의 신체적인 특징. 두 번째, 미숙아의 4대 간호. 세 번째로, 미숙아 보육기 간호. 네 번째로, 미숙아의 황달 치료. 다섯 번째로, 고위험 신생아 관련 질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숙아의 특징입니다.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에 출생한 신생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작고 야인 외모와 달리 신체에 비해 머리가 큽니다. 피부는 솜털이 많고 피하지방이 적습니다. 피부는 붉고 정맥이 잘 보이고 태지가 많습니다.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조금 혼란스러운데요. 솜털이 많고 태지가 많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주름은 손 발바닥에 주름이 적거나 없습니다. 미숙아의 특징 중 빈번한 무호흡과 체온 조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미숙아의 4대 간호입니다. 미숙아의 간호 시 가장 중요한 감염 관리는 철저한 손 씻기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도 중요하겠죠. 미숙아의 4대 간호는 첫 번째로 기도 개방, 즉 호흡 유지입니다. 기도 개방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온, 체온 유지고요. 세 번째로는 감염 예방이고 네 번째로는 영양 공급입니다. 모든 그 네 가지 종류가 다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성인이나 아가나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기도 개방입니다. 기도 개방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로 미숙아 보육기 간호입니다. 보육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큐베이터인데요. 미숙아는 체중에 비해서 체표 면적이 넓어서 체온 조절이 미숙해서 가온기가 발달했습니다. 이 보육기 문은 최소한으로 오픈하는 게 좋고요. 온도는 보육기 내 온도는 29에서 32.2도. 그렇지만 주수에 따라서 설정값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습도는 기관지 분비액의 건조 예방으로 55 내지 60%가 좋고요. 산소는 30% 미만을 우리가 공급해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만약에 고농도 산소 과잉 공급 시에는 아가가 미숙아 망막증으로 실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독은 매일 하루 한 번 소독수로 소독합니다. 세 번째로 계속해서 미숙아 보육기 간호입니다. 미숙아는 연약한 피부로 감염에 민감하므로 손 씻기와 최소한의 터치가 중요합니다. 미니멀 핸들링이 우리 아가한테 아주 중요한 간호입니다. 미숙아 체위는 후에 신경학적 후유증 최소화하기 위해서 1시간 내지 3시간마다 체위 변경하는 게 좋고요. 보육기 내 수유 시 반자위 또 수유 후에는 흡연 예방 및 소화 촉진을 위해서는 오른쪽 축이 자세가 좋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보육기는 먼저 보온하여 준비한 후 아기를 눕힌다는 거. 순서는 보육기 먼저 준비한다. 나중에 혼동이 좀 오는데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보육기 이중병 및 덮개 사용의 의미는 산소 농도를 유지하고 가슴 및 열의 방출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미숙아 간호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미숙아의 황달 치료입니다. 엄마가 RH- 아가가 RH+인 신생아 저가구증일 때 우리가 황달이 심할 경우 교환 수혈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제대정맥을 사용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보육기 내 광선요법 간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보육기 내 온도를 수시로 측정한다. 보육기 내 온도를 수시로 측정한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간호는
불투명한 안대를 착용한다. 그리고 기저귀로 생식기를 가린다. 그리고 체위 변경은 자주. 그리고 수유 시 광선요법은 중단하고요. 탈수 증상을 관찰하고 구강으로 수분을 보충하게 됩니다. 또한 보육기 온도와 체온을 자주 측정하고요. 필요시 매일 빌루빈 검사를 의사의 처방하에 시행하게 됩니다. 황달치료 문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고위험 신생아 질환 및 간호입니다. 초자 양막증이 있는데요. 폐포의 초자 양막 형성으로 호흡 곤란을 초래해서 생기는 병으로 미숙아인 경우는 폐가 미성숙해서 우리가 생기는 병으로 폐초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혈중 고농도의 산소로 실명이 초래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의 산소로 치료하는 것이 좋다. 나중에 수정체 후부 섬유 증식증이 미숙아 망막증일까? 이렇게 좀 기억이 좀 안 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기억하기 좋게 우리가 수정체 혼탁하면 생기는 병 백내장 이렇게 성인의 병처럼 수정체 하면 미숙아 망막증 이렇게 눈과 연결해서 나중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분만 산도내 임균 감염으로 인해서 우리가 임균성 안염이 생기는데 이때 우리가 1% 테트라사이클린 또는 에리스로마이신 이런 약을 점환하는 게 좋고요. 또 그레데시 점환법이 있는데 그레데시 점환법은 1% 질산을 점적한 후에 생리식염수로 세척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상풍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생아나 우리 미숙아나 파상풍은 주로 제대를 통해서 제대 감염을 통해서 초래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호흡과 경련을 잘 관찰하셔야 되고요. 빛에 노출이 되지 않게 어두운 환경을 조금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항생제, 항독성, 진정제, 산소를 투여하는 간호를 하게 됩니다. 미숙아가 응급실 방문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기도 개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억하세요. 박 선생이 쪽집게 공략으로 야심차게 준비한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이론을 바탕으로 저와 함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재택기간 37주 미만으로 출생한 미숙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손바닥과 발바닥에 주름이 많다. 2. 솜털이 거의 없다. 3. 몸은 피와 지방이 많고 머리는 신체에 비해 크다. 4. 피부가 붉고 정맥이 잘 보인다. 5. 호흡과 체온 조절이 잘 된다. 답은 눈에 보이시죠? 답은 4번입니다. 피부가 붉고 정맥이 잘 보인다입니다. 두 번째로 미숙아의 4대 간호로 옳은 것은 중요한 문제인데요. 1. 호흡 유지, 영양 공급, 예방 접종, 모유 수유. 2. 호흡 유지, 감염 예방, 모유 수유, 보온. 3. 호흡 유지, 감염 예방, 체온 유지, 영양 공급. 4. 감염 예방, 영양 공급, 예방 접종, 보온. 5. 보온, 영양 공급, 예방 접종, 모유 수유. 저는 제일 중요한 건 호흡 유지라고 꼭 말씀드렸습니다. 답은 3번 호흡 유지, 4대 간호, 호흡 유지, 보온, 감염 예방, 영양 공급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로 보육기 내의 신생아 간호로 옳은 것은 1. 보육기 내의 온도는 26에서 28도씨, 습도는 55에서 65%이다. 2. 보육기 내의 산소 농도는 높을수록 좋다. 3. 보육기 내의 신생아는 체위를 고정한다. 4. 보육기 내의 신생아는 최소한으로 만져야 한다. 5. 보육기 준비 시 아가를 먼저 눕힌 후 보온한다. 답은 4번입니다. 보육기 내의 신생아는 최소한으로 만지는 것이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육기 문은 최소한으로 열도록 한다가 답입니다.
네 번째, 보육기내 황달치료 시 신생아 간호로 옳은 것은 1. 보육기내에서는 위관 영양만 가능하다. 2. 신생아 체위는 고정 자세를 취해야 한다. 3. 탈수 증상은 관찰하고 수분은 제한한다. 4. 보육기내의 온도와 미수가 체온을 자주 측정한다. 5. 눈의 보호를 위해 투명한 안대를 해준다. 눈치채셨죠? 답은 4번입니다. 보육기내 최적 온도를 자주 측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5번째, 고위험 신생아 질환 관련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미숙아에게 고농도 산소로 장시간 치료 시 초자 양막증이 생긴다. 2. 제대 감염으로 생긴 파상풍 시 경련 발생으로 방안을 밟게 한다. 3. 신생아 임균성 안염 예방 위해 크레데시 전환법을 시행한다. 4. 폐포의 초자 양막 형성으로 생기는 질환은 미숙아 망막증이다. 5. 파상풍 진단 시 가장 중요한 간호는 호흡 관찰이 아닌 보온이다. 눈치채셨죠? 답은 3번입니다. 신생아 임균성 안염 예방 위해서 우리는 그레데시 전환법, 질서하는 점적 후 생리식염수 세척을 하거나 또는 에리스로마이신, 테트라사이클린 우리를 전만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동간호 특강을 준비한 톡앤톡 박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